자, 그러면 간단하게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쉴 텐데요. 함수라는 거는 내가 뭔가 하라고 하는 거죠. 동작이잖아요. 기능, 동작.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입력이 있고 처리를 하고 결과를 반환한다. 이걸 뭐 출력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데 요게 입력이에요. 이게 처리고요. 이게 반환이에요. 출력이죠. 입력, 처리, 출력 구조예요. 그리고 함수의 이름이에요. 이건 함수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펑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펑크인가요?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들 건데 얘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값이 필요해라는 소리예요. 두 개의 값이 필요해.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해서 C, 두 개를 빼서 D라고 할 거고 그 C하고 D를 묶어서 돌려줄 거야. 실행 한번 해보시면 10과 30을 더해서 40, 10에서 빼기 30에서 마이너스 20 해갖고 콤마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튜플로 묶어져서 와요. 이렇게 하면 튜플이에요. 잠깐만요. 튜플은 괄호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괄호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돼요. 튜플은 여기다 A로 출력해 볼게요. 튜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구나. 자, 그러면 미션 드릴게요. 요걸 보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시는데요. df add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return 해가지고 r 할 건데요. 뭘 하셔야 되냐면 출력은 제가 해드렸어요. 이게 출력이에요. r을 돌려준다. 세 개의 값을 가져와서 그 세 개를 합한 거. 어떻게 만들면 될까? 사용 방법은 이렇게 할 거예요. 세 개의 값을 가져다가 걔네들을 더해서 돌려주고 싶어요. 여기 완성해 보시겠어요? 완성하신 분은 채팅창에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A, B, C 좋아요.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좋아요. 이거죠 뭐. 이거죠. 잘하셨고 그때 여기 보시면 파라메터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파라메터예요.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여기는 10, 20, 30 있죠. 얘네가 아규먼트예요. 아규먼트. 그래서 저희들이 함수를 사용하면서 아규먼트를 건네주는 거고 이 아규먼트는 인스턴스예요. 사실 어떤 실제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은 맞는데 주로 인스턴스를 넘겨주죠. 근데 꼭 인스턴스일 필요는 없고요. 타입이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아규먼트는 뭔가 오브젝트를 줘야 되는 거고요. 파라메터는 네임이에요. 그 오브젝트에 붙일 이름. 오브젝트를 받았는데 그 오브젝트에 이름을 붙여서 쓰겠다는 거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리턴하는 것 뒤에 있는 얘도 오브젝트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를 보실 텐데 만들지 못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만들 수 있으면 좋고요. 왜 만들어 보느냐면 API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제 함수의 예라든지 함수의 사용 방법은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시고 마지막 시간 해볼게요. 자, 이제 다시 시작할 텐데요. 녹화해서 제가 올려놓은 거를 반복해서 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는 이해가 안 됐을 때 바로바로 물어보거나 다른 예제로 바꿔주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알고 들으시면 좋겠다는 것들을 저희가 해볼 거고 특히 우리들이 계속 쓸 게 이 펑션이에요. 메서드라고도 부르고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차이는 있지만 그냥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용어 외우세요. 파라메타, 리턴, 아규먼트. 그리고 합계를 내는 것부터 해볼 텐데요. 합계를 내는 거는 사실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걸 써요, 나중에는. 근데 이름은 비슷할 거예요. 뭐냐면 sum이에요. sum, S-U-M. 그리고 속에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짜잔. 이터러블이라고 표시되네요. 이런 걸 알아야지 사실은 써먹을 수 있거든요. 자, help sum 해보세요. help sum.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터러블을 주고 스타트는 0이다. 그리고 짝대기 표시가 하나 나오네요. 슬래시. 이거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자, 뭐냐? 이터러블은요. 반복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반복할 수 있는. 반복을 하려면은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터러블을 줘 그러면은 내가 10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대괄호든 소괄호든 묶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썸을 할 수 있어요. 이터러블은 반복 가능한 객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하기가 가능하면 addable 그러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객체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터러블이나 또 반복 객체는 이터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이건 반복 객체예요. 가능이 아니고 얘는 반복을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강의는 따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주면은 동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터러블이. 그리고 우리들이 스타트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값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얘는 0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고 내가 안 줘도 돼요. 그런데 내가 두 번째 거로 1000을 주면 100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에다가 더하기 10, 20, 30 해서 1060을 만들어 달라는 뜻이 돼요. 근데 보통은 안 쓰죠. 두 번째 거 써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뒤에서 또 얘기를 할 거고 이런 것들 들어보셔야 되고 A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다. 그러면 A 만들었고 A는 1, 2, 3, 5, 7. 그럼 여기다가 A 쓰면 되겠네요. A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아이고 5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이터러블이니까요.
그래서 A 하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값은 max예요. A. 가장 작은 값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가장 작은 값. 아니.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쵸? 생각해 봤을 때 민이라고 떠올라요. 파이썬 언어가 쉽다는 건 뭐냐면 R보다 쉽다고 여겨지는 건 왜 그러냐면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찍어서 쓰기도 해요. 방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터러블은 왜 괄호 속에다 써야 돼요? 자, 이터러블이라는 것은 반복해야 되잖아요. 반복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풀이죠. 그리고 dir 프린트 쓸게요. dir x라고 했을 때 여기에 록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반복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서 반복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는. 그런데 이 이터는 정수는 안 가지고 있어요. 자, 정수는 알파벳 정렬됐거든요. 이터 없어요. I로 시작하는 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터가 없죠. 그 말은 반복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던더이터 던더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요구한다는 거죠. 썸이. 민하고 맥스도. 여기다 헬프 해볼게요. 헬프 해가지고 민 쓰게 되면 얘는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여기 보면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터러블 쓰는 게 있고 하나는 나열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별표 붙고 난리 났죠. 이런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민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민 1, 3, 5, 7, 9 이렇게 해도 돼요. 두 개 다 돼요. 이렇게 묶어도 되고 나열해도 돼요. 그거 배우실 거고요. 지금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터러블은 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다라고 추상적으로 우선은 생각해 두시면 돼요. 이터러블은. 그래서 내가 아까 썸을 쓸 때 썸은 이터러블만 되고 나열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썸에다가는 내가 이런 식으로 묶어서 줘야 되는구나. 꼭 리스트만 아니고요. 튜플로 묶어도 돼요. 사실 이렇게. 셋은 되나 안 되나 해볼까요? 셋도 되네. 그래서 묶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 중가로 소가로가 이렇게 중첩되니까 안 예뻐서 대가로를 썼던 것 뿐이에요. 여기다가는 A 써볼게요. 그래서 이터러이터는 한번 배우시고요. 일단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함수 이름 나오고 괄호 속에다가 내가 뭔가 대상을 주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파이썬이 안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다른 모듈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듈을 쓰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요. 자, 임포트 뒤에 있는 sys가 네임스페이스에 들어가요. 그래서 sys 점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get size of a. 그럼 메모리를 얼마나 쓰는지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기능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듈이라는 것이 있다. 모듈은 하나의 파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라이브러리라고도 부르고 그 파일 속에 있는 기능, 함수를 쓸 때도 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도 여기서 객체로 보는 거죠. 모듈 객체. 여기서 sys 하면 모듈 sys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모듈 파일에 들어있는 getSizeOf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실 형식이 거의 대부분 이래요. 왜냐하면 파이썬에 있는 기본 기능을 많이 안 써요. 어떤 걸 쓰냐면은 다른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들을 쓸 거예요. 이건 반올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수점 아래 2자리, 1자리, 0, 소수점 앞쪽으로 -1, -2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2개까지만 보여주니까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예요. 얘는 2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고 얘는 1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겠죠. 얘는 앞에 있는 자리 중에서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고 여기 반올림 이쪽으로 올릴 거고 2개를 0으로 만들고 여기에서 반올림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라운드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함수라는 것은 우리들이 빠르게 작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언어다라는 기준에서도 많은 함수를 제공하는 것,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 있고 그래서 파이썬을 좋아하는 거예요. 파이썬은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파이파이 파이파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파이.org 여기에 파이썬으로 만든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등록돼 있고 여기 등록돼 있는 것은 PIP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가 막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엑셀 관련한 어떤 라이브러리가 없을까? 되게 많잖아요. 나는 파워포인트 관련한 게 뭐가 없을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가지고 있는 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관련한 것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파이썬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라이브러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서나 이런 것들도 잘 제공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주로 사용할 판다스라는 건데 얘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문서가 잘 만들어져 있고 버전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합계를 낸다. sum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sum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객체들이 이렇게 뜨는 거죠. 요 sum 앞에 있는 얘가 객체예요. 얘네가. 그리고 이런 거 다 안 해요. 수업 시간에 뭐 하냐면 요거 해요. 데이터 프레임하고 시리즈라는 애한테 합계를 내주세요. 이걸 해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파이썬 과정들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설명드려 볼게요. 라이브러리죠. 판다스도 라이브러리죠. 랜덤. 랜덤이라는 단어가 주는 게 뭐예요? 난수잖아요. 랜덤하게. 그러면 얘는 랜덤에 관한 기능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을 때 뭐 한다고 그랬죠?
D, I, R. 그 다음에 랜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랜덤이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 기능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 배워요? 못 배워요. 만약에 내가 랜덤을 쓰더라도 이 중에서 몇 개 배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랜덤의 시드다. 랜덤의 시드는 뭐냐면 난수 발생하는 규칙 정하는 거예요. 시드를 무엇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난수가 나올 거죠. 만약에 시드를 정하지 않으면 계속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숫자. 어때요? 바뀌죠. 그래서 이 시드의 역할을 보자면 그걸 고정시켜 버려요. 아무리 100만 번 실행해도 고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는 시드를 주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시드를 빼는 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샘플은 뭐냐면은 우리 그 모집단이 있고 거기서 샘플을 뽑죠. 그 샘플링을 말하는 거예요. 샘플링.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게 모집단. 그리고 뒤에 있는 게 개수. 그럼 모집단 레인지 1,101. 1부터 100 범위란 소리예요. 그래서 1부터 100 범위가 모집단이고 그 중에서 20개를 랜덤하게 가져오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쟤를 한국말로 쓰면 랜덤이라는 개체한테 샘플을 뽑으라는 거죠. 그리고 1에서 100 사이 정수에서 20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보실 때 자꾸 해석하셔야 돼요. 랜덤, 샘플링 좀 해봐. 모집단은 1에서 100까지의 정수고 그중에서 20개 가져오면 돼.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저처럼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을 나중에 내가 만든다라고 할 때는 저 랜덤이 누굴까? 이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랜덤 샘플 뽑아 샘플 1에서 100 사이의 정수를 내가 적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언제 적으실 거예요? 오타나지. 그래서 또 다른 객체를 이용하는 거죠. 레인지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가 100일이에요. 왜냐면 100까지 만들고 100일에서 멈춰라는 뜻이라서. 이런 건 강의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이고 헬프 좀 써볼게요. 위에 뜨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population K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10개 그럼 10개만 나오겠죠. 아이고. 이걸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걸 하나 배운다. 그러면 이게 뭐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써보셔야죠. 예전에 어떤 클래스에서 요거를 가르쳐 드렸더니 로또 하고 계시더라고. 로또. 어떻게 해요? 로또 번호는 1부터 45인가요? 46인가요? 안 사봐서.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뭐 45번이라고 합시다. 6개인가요?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로또 사는 거죠. 여러 개 사면 되겠네. 그죠?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부터 45예요. 46에서 멈춰라니까. 근데 이걸 언제 계속 이래가지고 보통 로또 하나씩 안 사잖아요. 아닌가요? 여러 번 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 in, range, 해가지고
로또라고 할까요? 강의 내용에도 있어요. 그럼 5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가져가서. 예전에 이제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랜덤 막 설명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걸 짜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사신 거야. 그리고 5천 원이 됐대요. 근데 이제 5천 원이 됐는지 뭔지 모르고 아 강사님 내가 로또가 돼가지고 한떡 쏠게요. 그래가지고 어휴 뭐 얼마나 따셨지? 5천 원 되셨는데 5천 원짜리 국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요. 봅시다. 여기에 똑같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은 수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거는 셋으로 바꿔보면 알 수 있어요. 셋은 중복을 제거하거든요. 그리고 개수를 세는 건 length라는 함수가 있어요. 중복이 없네. 중복이 없네. 잠깐만. 그러면은 100개까지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그럼 100개면 다 나올 것 같아요. 110개 해보라 그럴까요? 안 되죠. 샘플은 말 그대로 이 내부에 있는 것 중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dir 해가지고 랜덤 해가지고 어디 갔어? 샘플이 있다는 걸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help 랜덤.샘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있구나. 뭐 지울게요. 그리고 거기를 잘 읽어야 돼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싶다. 그럼 리스트한테 말하시면 돼요. 만약에 ARR 가져왔어요. ARR이 리스트죠. 그러면 리스트가 소트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가 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리스트한테 오름차순 정렬해 라고 하면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정렬된 내용을 출력할 때 프린트해서 출력하시면 돼요. 근데 리스트가 아니면 소트를 못해요? 이렇게는 못해요. 왜냐면 리스트는 소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렬 소트 여기 있다. 그런데 튜플은 소트가 없어요. 없어요. 그럼 튜플은 정렬을 못한다는 얘기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orted 이런 뭐 할 수 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 이거 안 하셔도 돼. 왜냐면 우리들은 핵심되는 게 판다스에 있는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배워야지 리스트나 딕셔너리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빼거나는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많은 것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 소트 이런 거 안 시켜요. 라는 소지예요. 네, 질문이 나와서 한번 했고요. 자, 다시 한번 헬프 어디 갔어? 요거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수를 뽑냐 안 뽑냐. 근데 여기 보니까 choose K의 unique
random element from a population. sequence or set. sequence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set은 중복이 없는 객체를 만드는 거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population을 잠깐만요. (1, 2, 2, 3이라고 주고 3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중복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이것 자체가 데이터가 중복돼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건 뭐지? 이거 줄 수가 없나? 초이스는 뭘까? 아니구나. 만약에 중복을 없애고 싶으시면 이렇게 주셔야 돼요. set. 그러면 중복이 제거되거든요. 랜덤 샘플, 난수표에서 가져온다는 건 뭘까요? seed를 쓰게 되면 난수를 생성하는 규칙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중복을 제거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고 set이라고. 자, 난수표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했을 때 난수표라는 게 뭘까 한 번만 설명을 주세요. 지금 이 샘플의 동작은 여기 범위에 있는 것 중에서 10개를 뽑는데 몇 번째 거를 뽑는가에 대한 규칙을 seed로 정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걸 정하지 않으면 시간,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랜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사용을 하진 않을 거지만 내가 어디 갔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여기 얘인데 내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야. 뭐 모듈이라고 하지만 라이브러리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그 라이브러리에 여러 개 함수가 있는데 seed라는 함수를 쓸 거고 seed 할 때 1이라는 아규먼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난수 생성 규칙을 정하는 거죠. 정수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랜덤에 들어있는 샘플은 샘플링 하는 거예요. 표본 뽑는 거. 그러면 이게 모집 단위고 표본의 개수라는 거죠. 근데 아까 보니까 유니크한 거 뽑는 거 보니까 중복되진 않나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개짜리 리스트가 오는 거고요.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이 AR의 타입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아,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기능을 모아놓은 파일, 디렉터리.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지금 4월 30일 특강이라는 폴더 있죠. 이것도 라이브러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 기능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이 그런 것이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주는 것이 라이브러리라는 단어의 그 의미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종합 선물 세트? 과자 하나 사는 게 아니고요.
박스 안에 이것저것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아무거나 막 묶지는 않고요. 만약에 과자 상자다 그럼 과자를 넣는 거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막 넣을 수 있다. 라이브러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넘파이, 판다스 다 라이브러리죠. 넘파이, 판다스를 같은 의미예요. 라이브러리라고 불러도 되고 특히나 패키지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파일이 묶여져 있다. 폴더 개념이 패키지예요. 그리고 하나의 파일을 말하는 게 모듈인데 사실 그걸 구분해서 쓸 때도 있지만 그냥 모듈로 부를 때도 많아요. 패키지라는 단어는 원래는 모듈보다 큰 개념이에요. 패키지 속에 여러 개의 모듈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패키지는 폴더, 그 다음에 모듈은 파일의 개념인데 여기서 불러줄 때는 패키지라는 단어로 부르기보다 모듈이라는 단어를 통칭해서 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패키지인데도. 그쵸?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왜 패키지 설치된 패키지 되게 많았잖아요. 30 몇 개인가? 그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 판다스, 그 다음에 뭐 사이클론. 만약에 판다스 쓰기 싫고 넘파이라는 걸로 내가 통계 작업하고 싶다. 그럼 넘파이를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넘파이는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걔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넘파이에다가 기능을 좀 더 추가하고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해놓은 게 판다스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다른 통계 라이브러리들이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이 내부적으로 쓰는 자료의 저장 형태는 넘파이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실 거라면 이런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넘파이 하셔야죠. 근데 시험 대비 용어로 뭐 별도 필요는 없겠다.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는 거는 메모리를 덜 소비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예측을 잘하는 거예요. 정답률이 높은 거죠. 정답이 3인데 3에 가까운 것을 예측하거나 3이라는 것이 나오는 횟수가 많거나 이런 것들을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능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게 성능이 좋아요 라고 할 때는 답을 내는 속도가 빠르거나 메모리를 적게 쓰거나 할 때는 성능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는 성능이라는 단어가 앞에 이제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 성능이라는 것은 어떤 애가 생각할 때는 자원을 조금 쓰는 애가 좋은 거고 어떤 애가 생각할 때는 동작을 빠르게 하면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카. 연비 좋은 자동차가 좋은 거냐? 아니면 최고 속도까지 가는 그 시간이 빠른 게 좋은 거냐? 뭐 그런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분석 모델 있죠. 모델이 좋은 거다라는 거는 예측을 잘한다예요. 정답을 잘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프로그램의 성능이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내가 게임을 한다던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게임이다. 아니면은 뭐 가계부를 만들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탐색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맞네. 탐색기죠. 갑자기 떠오른 게 저거였어요. 빌 게이츠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 이름이 탐이다. 그래서 탐색기라고 그런다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빠르게 동작되고 메모리 전략하는 거죠. 이걸 성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들은 메모리 덜 쓰거나 빠르게 동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한된 1초 내에 동작하면 돼요. 1초. 제한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가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주지만. 자, 요건 아까 나온 거예요. 아규먼트, 파라메타, 리턴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여기 익스프레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객체라는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강의 들으실 때. 그리고 강의 내용에서 설명을 해놨어요. 익스프레션은.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개의 숫자를 받아서 더해서 리턴하는 거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면 좋겠고. 그리고 네, 실제 시험에서는 메모리 사용량은 얼마나 적게 사용했는가는 안 봐요. 그 평가 지표만 봐요. 평가 지표만. 자, 함수의 형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로 들으시고요. 여기 볼게요. 자, 내가 함수 동작을 지시하면서 주는 객체가 아규먼트예요. 그리고 그 아규먼트한테 붙이는 이름이 파라메타예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매칭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규먼트하고 파라메타를 뭐 다르게 안 느끼셔도 돼요. 아규먼트가 파라메타에 매칭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아규먼트를 배울 건데요. 아규먼트는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아규먼트가 포지셔널과 키워드 두 개가 있고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되는 아규먼트가 디폴트와 넌 디폴트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10하고 20 써 있고 A하고 B에 대해서 이퀄규와 함께 써 있는 게 있는데 얘가 포지셔널, 얘가 키워드예요. 포지셔널은 그냥 객체만 있어요. 그런데 키워드는 앞에 이름이 같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B라는 파라메타에 10 연결해 주시고요. A라는 파라메타에 20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주라는 얘기예요. 두 개가 있는데 A는 10이고 B는 2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순서 기반, 그래서 포지셔널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름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이름을 키워드라고 불러서 내가 특정 이름을 지정하겠다. 그게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해요. 자, 우리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쓸 거냐면 10, 20 이런 식으로 주는 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 따라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A는 10이고 B는 20입니다. 이렇게 주는 게 키워드 아규먼트 한 번씩 쓰시면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객체만 나오면 포지셔널이에요. 그런데 이퀄 기호랑 같이 나오면 키워드예요. 그래서 포지셔널, 키워드. 그런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펑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C는 100, B는 200. 이거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OX. 그렇죠. 파라메터에 있는 이름만 키워드로 쓸 수 있어요. 여기 A하고 B만 쓸 수 있어요. 얘네가 6회요. C라는 키워드 없잖아. C라는 키워드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필요해요. 엑셀 써보셨어요? 엑셀? 엑셀 굉장히 좋은 녀석이죠. 저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배웠는데도 엑셀을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프로그램 짜놓는 것보다는. 근데 어쨌든 판다스는 이 엑셀과 비슷해요. 사실은. 구조도.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함수를 하나 써볼게요. 자, 하도 안 써가지고 이게 뭘까요? 이거 뭘까요? 성적표. H 룩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1인가 2인가 한 번만 해볼게요. 펄스인가 트루인가. 제가 뭐 한 거냐면요. 72점이 요 영역을 참조해서 학점이 뭔지를 출력하도록 한 거예요. C가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이거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얘는 점수 줘야 되는 거고 여기 보세요. lookup value, table array, row index, num, range lookup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포지셔널이라고요. 엑셀은 다. 그래서 조금 긴 게 누가 있더라? 이게 5개죠. 요 대괄호 붙어 있는 건 생략 가능해요. 그런데 더 많아지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런 기능을 제공해요. 뭐뭐뭐 넣어라 이렇게. 그런데요. 강의 들어가면 쉽게 돈 벌고 싶을 때 이걸 쓰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파라메타가 몇 개일까요? 10분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10분 동안 놀면서 돈 버는 거예요. 몇 개일까요? 세다가 잊어버리죠. 51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포지셔널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지셔널은 중간에 건너뛸 수 없고요. 앞에서부터 뒤로 나가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는 뭔가를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바꾸고 싶어. 이걸 다 쓰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키워드하고 디폴트라는 아규먼트 2개를 같이 쓰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쓸 수 있게 돼요. 왜냐? 키워드는 우선 순서가 상관없어요. 내가 이름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쓸지 이걸 쓸지 이름만 알면은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상관없다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 이게 뭐냐면 equal du가 함수에 만들 때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정의할 때 이게 뭐냐면 기본값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 readcsv라는 함수를 쓸 때 51개의
파라미터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만 내가 정해주면 동작을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키워드 아규먼트를 쓰게 되면 얘는 반드시 줘야 되고 대부분은 얘는 포지셔널로 줘요. 그리고 이 나머지 중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거 디폴트 값 말고 다른 거 주고 싶은 것에 대해서 키워드 아규먼트를 쓰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만약에 자주 쓰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여기 보면은 replace라는 거를 아마 첫 강의에서 보실 텐데 얘를 찾아서 얘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찾아서 얘로 바꾸는 기능인데 거의 대부분 두 개 쓰거나 요거 regular expression을 true로 바꾸거나 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쓰고 아니면 하나만 쓸 때도 있어요. 딕셔너리 쓸 때는 하나만 쓰는데 어쨌든 얘를 쓰고 얘 안 쓰고 얘 안 쓰고 얘를 써버린다는 얘기죠. 그럴 때 키워드 아규먼트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런 파라미터들이 아규먼트가 있어야지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규먼트를 넣어뒀다라고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해요. 얘네들을 디폴트 아규먼트.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내가 아규먼트를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내가 그럼 뭘 줘야 되는데 아규먼트로? 라고 했을 때 아규먼트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를 쓸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자, 이쪽으로 다시 이제 올게요. 그래서 포지셔널과 키워드는 구분 가능하실 거예요. 그 다음 디폴트하고 넌 디폴트인데요. 얘도 쉽죠. 디폴트는 이퀄 q 없고요. 디폴트는 이퀄 q 있고요. 넌 디폴트가 이퀄 q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mySum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려면 하나의 객체는 줘야 돼 이거래요. 적어도. 왜? A는 줘야 돼요. 디폴트 값이 없으니까. 하지만 B는 안 줘도 돼. B는 안 줘도 돼. 그리고 여기서는 보통 공백을 안 주는 게 맞아요. 여기도 줘도 되지만 밖에다가 N은 10 할 때는 공백을 주는 편이고요. 만약에 내가 펑션을 쓰면서 A에다가 10을 준다던가 만들면서 디폴트 값을 주는 경우는 공백을 안 주는 편이다. 근데 오류는 안 나요. 주던 안 주던. 자, 우선 요거 보자. 얘가 넌 디폴트. 순서를 좀 바꿀까요? 보고 읽다가 큰일 날 뻔했네. 얘가 넌 디폴트, 얘가 디폴트. 그러니까 기본 값이 있느냐 없느냐, 기본 아규먼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기본 아규먼트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하나만 줘도 되고 두 개 다 줘도 된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를 줬다. 그럼 B는 0이 돼서 10이 되고 두 개를 줬다. 두 개를 더해서 15가 되는 거죠. 끝. 네 가지 종류. 얘네 두 개는 어떤 종류예요? 디폴트, 넌 디폴트. 얘네 A하고 B. 그렇죠. 넌 디폴트, 넌 디폴트. 기본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두 개를 넘겨줬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룰이 있는데요. 물론 이 룰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만들 건 아니라서 이건 만드는 사람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용할 때는 요거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포지셔널하고 키워드를 섞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지셔널하고 키워드를 섞어서 아규먼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항상 포지셔널을 앞에 줘야 되고요. 키워드가 뒤에 들어가야 돼요. 섞어서 쓸 때는. 그리고 넌 디폴트와 디폴트도 항상 넌 디폴트가 앞이고 디폴트가 뒤에요. 항상.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보게 되면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디폴트가 있는 거지만 아까 봤었던 read CSV는 앞에 여기는 이퀄기 없잖아요. 넌 디폴트. 디폴트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규먼트는 이런 게 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안 된다고요. 함수를 사용하는데 키워드를 주고 포지셔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강사님. C가 어디 있어요? 아, 없네. 여기다 30이라고 줍시다. 이렇게 바꾸세요. 요거. 그래서 A한테 10 주고 B한테 20 주고 C한테 30 줘라라고 하고 싶은 건데 안 돼요. 오류 나잖아요. 빨간색으로 밑줄거지죠. 포지셔널 아규먼트 follows 키워드 아규먼트. 야,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왜 키워드 아규먼트 뒤에 있니? 이런 뜻이죠. 안 돼요. 이렇게 섞어 쓰는 건 문제 없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논 디폴트가 앞이고 디폴트가 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논 디폴트 아규먼트 follows 디폴트 아규먼트. 근데 뭐 이건 우리들이 만들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머신러닝 강의에서는 제가 좀 사용을 했습니다. 끝. 파라메타만 남았는데요. 파라메타는 아규먼트를 무엇을 쓸 수 있는지를 얘네가 규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함수에다가 아규먼트를 건네주는데 어떤 아규먼트를 건네줄 수 있는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파라메타가 정해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함수를 사용할 때 아규먼트를 줘야 되죠. 근데 어떤 아규먼트를 줄지에 대해서 누가 정한다고요? 파라메타가 명시하고 있다고요. 어떤 파라메타에 디폴트 아규먼트,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전달해야 되느냐, 키워드 아규먼트를 전달해야 되느냐, 둘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30초 드릴 테니까 제가 했던 말을 잘 정리하세요. 파라메타가 뭐지? 지금부터가 중요한 강의인데 몇 분이 빠지셨군요. 자, 파라메타가 뭐라고요?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죠? 조금 요것만 하면 끝날 거예요. 힘내세요. 파라메타가 뭐라 그랬죠? 파라메타는 어떤 종류의 아규먼트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 명시해 주는 역할도 해요. 매개 변수, 변수이면서. 그러니까는 이름이잖아요. 변수. 어떤 객체를 연결받을. 그런데 그 객체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아규먼트의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포지셔널하고 키워드. 누구를 받을 거야? 어떤 종류를 받을까요? 또 명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메타의 종류는 어떤 종류의 아규먼트를 전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수이면서. 파라메타로 아규먼트를 보낸다. 그렇죠.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아규먼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실제 아규먼트 10, 20, 35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파라메타라는 게 붙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코딩할 때는 파라메타 쓰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코딩 함수 내부에서는 파라메타를 써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규먼트인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아규먼트는 그때그때 바뀌겠죠. 나중에 요거 하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 전공자예요. 정보통신을 전공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우긴 했어요. 근데 C를 배웠어요. C나 C++ 뭐 이런 걸 배우고 통신 프로그램을 짜고 이랬었는데 수학을 하죠. 공업수학 1, 2 미분 적분 막 나오는 거 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거는 평균에 대한 이해, 분산에 대한 이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루트, 로그. 그게 대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분적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선형 대수학이니 뭐니 막 나오는데 다 자동화됐어요. 내가 미분 안 해도 돼요. 미분에 사용할 대상만 알려주면 미분 값을 구해주는 애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원리를 알면 더 좋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되냐면 산수더라고요. 그리고 원리 이해. 근데 이 깨봉 수학에서 원리를 깨우쳐줘요. 로그는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 거듭제곱이라고 나오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 이런 시각을 좀 바꿔주더라고요. 초반에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함수는 무엇일까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라메타 갈게요. 파라메타 종류가 5가지인데요. 얘가 제일 많아요. 판다스는 대부분 얘하고 얘인 것 같아요. 판다스는. 라이브러리마다 선호하는 그 구조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판다스는 별표도 없고 슬래시도 없고 요게 뭐냐면 포지셔널과 키워드거든요. 요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래픽 라이브러리들은 이게 그래픽 라이브러리인데 워낙 줘야 되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가 있을까? 레퍼런스. 얘네가 선호하는 거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요거를 요런 걸 선호해요. 요런 거. 별 붙는 거 있거든요. 별이 이름에 또 붙어요. 이름의 앞에 별이 붙으면 무슨 소리냐면 개수가 한정돼 있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여러 개를. 그리고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사실 학습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응용 형태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이게 다 사용 방법이에요. 이게 다 사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자, 근데 판다스는 쉽다는 거죠. 우리 이거 안 배울 거니까 배울 거. 사이킬런이라는 것도 우리 머신러닝 쪽에서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선형 회귀를 하고 싶다.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요거를 선호해요. 그럼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포지셔널 오어 키워드는요. 포지셔널 아규먼트와 키워드 아규먼트 어떤 걸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나한테 줘도 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름만 나오고 뭐가 없냐면 앞쪽으로 별 콤마나 뒤쪽으로 콤마 슬래시가 없어요. 이거 외우셔야죠. 깔끔해요. 앞쪽으로 봐야 되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앞으로 봐야 되는 거는 별을 찾는 거예요. 별. 콤마까지. 뒤쪽으로 보는 거는 콤마랑 슬래시를 찾는 건데 없죠. 이렇게 없으면 포지셔널 오어 키워드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A는 포지셔널 오어 키워드라는 거죠. 포지셔널 줘도 되고 키워드 줘도 돼요. 실행. 포지셔널 줘도 되고 키워드 줘도 되고. 만약에 여러 개를 쓴다. 괜찮아요. 여러 개 써도. 그러면 여기가 3개면 여기가 3개면 여기도 3개 쓰면 돼요. 그리고 키워드로 내가 하나는 포지셔널 쓰고 2개는 키워드 써도 돼요. 키워드 써도 돼요. 상관없는데. 개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넌 디폴트니까.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된다. 그게 포지셔널 오어 키워드고요. 그 다음 포지셔널 온리라는 것은 키워드로 쓰지 마. 얘는 뒤쪽에 콤마랑 슬래시가 있어요. B가 봤을 때도 콤마 슬래시 있고 A가 봤을 때도 콤마 슬래시가 있죠. 그러면 A도 B도 다 포지셔널 온리인 거죠. 그럼 얘는요. 여기 보시면 A하고 B 뒤에 콤마 슬래시가 있는데 어머나 3.8부터 쓸 수 있대요. 여러분들의 시험 환경은 3.6이거든요. 이번에 버전이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3.6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죠. 나오죠. 아까 그 썸에서 나왔잖아요. 썸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X 해가지고 합계를 구했는데 내가 스타트 값을 100을 주고 싶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키워드 아규먼트 없는데 너 왜 주고 날리니?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100주란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알아들을게. 포지셔널로만 줘. 그게 콤마 슬래시예요. 많지는 않으실 거고요. 일부 빌트인 함수에서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앞에 별 콤마, 앞에 별 콤마 있는 이 A하고 B, 그 다음에 A 입장에서는 앞에 별만 있죠. 콤마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그러면 얘는 키워드 온리 아니에요. A는 키워드 온리 아니에요. B 입장에서는 콤마 별 있죠. C 입장에서도 콤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콤마 별 다 있죠. 그러면은 키워드 온리예요. 앞에 콤마랑 별이 있어야 돼요. 콤마랑 별이 있어야 돼요. 이름과 떨어진 상태라는 것은 이렇게 붙어있는 이 A는 키워드 온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도대체 뭡니까? 여기 보세요. A 앞에 별 콤마 B 앞에 별 콤마 얘가 선호해요. 사이클론.
별, 콤마. 이건 뭐냐면 야 뒤에 있는 거 다 키워드야. 어디서 포지셔널을 쓰려고 그래? 이러는 거죠. 그리고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이쪽을 많이 따라가려고 그래요. 특히 사이클론부터 시작해서 많은 애들이 좀 더 키워드 기반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가독성 높아지거든요. 만약에 포지셔널하고 키워드를 같이 쓸 수 있다 그러면 키워드 쓰는 게 조금 더 친절한 프로그램.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만 써야 돼요. 이거 안 돼요. 보세요. 펑션은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0개 취하는데 2개를 줬구나 네가. 왜 줬니? 주지 말아라. 에러 메시지 나올 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에러 메시지 나온다고 뭐 컴퓨터가 터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만난 게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옛날에 디스크도 없는 그 하드디스크 없는 램만 달려있는 그래서 프로피 디스크 까만색이 있거든요. 테이프하고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오락하고 막 그랬어요. 그 시절에는 무슨 소리만 하나 나도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니야? 두려웠는데 아니 뭐 이 빨간 글자 좀 보인다고 컴퓨터 안 터지니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안 보여주는 게 나쁜 애들이에요. 로지컬 에러라 그러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읽어요 제발. 어디를 읽냐면요. 맨 마지막 줄을 읽으면 돼요. 읽어서 그 에러 메시지 보고 만약에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실 때는 전체 코드를 주시는 게 좋고 특히 여기 요거를 복사해서 코드를 저한테 공유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키워드 온리 많이 쓰이는 거고요. 자, 여기 보세요. 적어보세요 해놓고 답을 다 적어놨어. A 입장에서 앞하고 뒤를 보면 돼요. A의 앞쪽으로 보면은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뒤를 봤을 때 슬래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포지셔널과 키워드예요. 자, B 입장에서 봤을 때 앞을 보면 뭐가 보여요? 별, 콤마. 그러면 누구라고요? 키워드 only. 키워드 only. C도 별, 콤마 보이죠? 키워드 only.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A 포지셔널로 쓰고 B하고 C를 키워드로 쓰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원한다면 얘도 키워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서 상관없어요. 헉, A도요? A도 키워드로 따진다면 뒤로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사용자마다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질서해 보이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누가? 키워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맨 앞에 있는 하나 정도는 포지셔널로 그리고 나머지는 키워드로 쓰면서 초기 값을 갖는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디자인이 나가요. 디자인이. 그럼 이제 사용자들은 딱 하나의 아규먼트를 뭘 주느냐만 배워서 써먹을 수 있고 필요할 때 고친다는 거죠. 프린트 있죠, 프린트. 여기 보세요. 얘는 좀 표현이 다르긴 한데 얘는 사실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밸류 쓴데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별 콤마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모든 애들은 키워드 only예요. 그럼 얘가 뭔지 궁금해지죠? 짜잔, 짜잔. 바 포지셔널, 바 키워드. 이 두 가지 같이 볼게요. 바 포지셔널은 뭐냐면 이름에 별이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게 없어요. 이름 별이에요. 별 이름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여러 개를 튜플로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응?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딕셔너리로 묶어서 보내는 거예요. 볼게요. 자, 1부터 7까지 7개의 아규먼트가 있는 거고요. 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펑션 해가지고 1, 2, 3 해도 돼요. 개수가 가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개를 하나로 묶어서 튜플로 만들고 그게 A에 전달되는 기호예요. 묶어주라는. 얘도 마찬가지로 3개를 하나의 튜플로 묶어주세요. 얘는 하나도 없지만 튜플로 묶어주세요. 이거 실행하시면 이렇게 튜플로 오는 거죠. 그게 이름 앞에 별이 붙었을 때의 일이에요. 근데 학습하시면서는 뭐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있지만 얘네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판다스나 사이클론에서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포지셔널 오어 키워드가 많은 게 판다스. 포지셔널 오어 키워드가 많은 게. 그리고 가끔씩 저게 있죠. 키워드 온리. 키워드 온리. 얘네들처럼 키워드 온리. 그래서 쓰시고 가변이 있기는 있는데 뒤쪽에 별 2개 붙은 뭐 가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많이는 안 쓸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일단 개념은 좀 정리를 할게요. 많이 안 쓰더라도 이게 나왔을 때 여러 개 줄 수 있구나. 그것을 하나의 튜플로 가져가는구나. 자, 여기도 보시면 앞에 별 A, 얘는 가변 포지셔널이에요. 바 포지셔널. 그럼 B가 뭐냐? 앞에 별 콤마가 있으니까 키워드 옵니다. 그러니까 1부터 7까지를 A가 튜플로 가져갈 거고 B는 10을 가져갈 거고. 자, 그리고 A는 가변일 때 안 줘도 되는 거니까 뒤에 B는 20하고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는 비어있는 튜플이고 B는 20을 가져가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 포지셔널이나 바 키워드는 디폴트 값을 갖지 못해요. 여기에는 디폴트 튜플 이런 거 못 써요. 이렇게 못 줘요. 못 줘요. 안 돼요. 얘는 안 돼요. 얘는 되지만 얘가 뭐냐면 얘를 갖다가 딕셔너리로 만드는 건데요. 앞에 있는 이름이 키, 뒤에 있는 값이 밸류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안 배웠지만 이런 모습이 돼요. A 10, B는 20, C는 30. 딕셔너리는 사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딕셔너리 이렇게 만든다면 딕셔너리에서 A는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용도로 쓰는 게 딕셔너리예요. 그럼 A는
10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딕셔너리한테 그러잖아요. 애플은 뭡니까? 그러면 사과.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탐색이 굉장히 빨라요. 얘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익혀두시고요. 얘네는 길이가 가변이다 정도 기억해 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많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특히 이쪽은 우리가 많이 안 써요. 그래픽 쪽을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가끔 나열할 때 쓸 수는 있죠. 나열할 때 쓸 수는 있는데 자주는 안 사용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종류가 있다 보시고 나중에 녹화된 영상으로 좀 복습하시면 될 거고요. API라고 했을 때 판다스 API 있잖아요.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뭔가 정렬하는 기능을 보고 싶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렬을 할 수 있는 애들이 나오는데 인덱스를 정렬할 수 있구나. 앞에 대문자로 나와요. 판다스에서는 이게 클래스고 이게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게 기능이고. 인덱스만 있네. 소트가 들어간 거 다 나오네요. 데이터 프레임에 소트 인덱스가 있고 소트 밸류스가 있어. 그래서 정렬 기능은 이런 거 쓰실 거예요. 나중에. 아까 나온 리스트를 정렬하는 거는 거의 안 쓸 거고. 이렇게 여기다 검색어를 넣는 거예요. 자,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판다스의 시리즈라는 객체거든요. 클래스 타입. 얘는 보세요. 시리즈에 대한 설명 좀 보세요. 시리즈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이거. 이거 다 배울 수 있겠어요?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시리즈라는 애는 보면은 합계도 낼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고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을 배우는 게 판다스 과정이에요. 내가 시리즈를 어떻게 만들고 시리즈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쓰는지 이걸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영상에서 제가 여기다가 입력하고 여기를 보여주는 일들을 종종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파라메타가 여러 개 있는데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왜냐하면 다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키워드로 써도 되고 포지셔널로 써도 돼. 요 정도 개념. 하지만 맨 앞에 있는 하나 빼고 나머지는 키워드로 쓰시는 게 좋아요.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보면 판다스를 쓰시기 위해서는 임포트 판다스 하면 되는데요. 판다스라는 글자가 너무 많을 때는 알리아스, PD. 그래서 별명으로 PD라고 써요. 그리고 PD에 시리즈를 만들어라.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시리즈예요. 시리즈. 그리고 이제 이 시리즈를 갖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아까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뭔지 모를 기능들 엄청나게 많은. 뭘 할 수 있느냐? 점 찍고 맥스 찾아주세요. 아까랑 좀 달라요. 아까의 맥스는 맥스 속에다가 데이터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리즈한테 요청하는 거야. 시리즈, 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맥스 값 내놔봐. 시리즈, 민 값도 주고 시리즈, 민, 평균도 구하고 시리즈야.
분산과 표현 동차. 나중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게 문제 나니까. 그리고 시리즈야. 앞에서부터 2개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프린트를 쓰세요. 여러분들 환경은 콜랩이 아니에요. 프린트 해놓고 줄 바꾸면은 좀 깔끔할 것 같아서 SAP. 그러면 이게 맥스, 민, 바, STD, 그 다음에 이게 앞에서 2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배우시게 될 건데요.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좀 지어볼게요. 우선 학습을 하실 때 파이썬을 저랑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강의는 속성으로 들으십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러면 바로 판다스로 가세요. 그리고 얘를 집중학습하는 대상으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판다스 관련 작업 1형에 대해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세요. 그래서 뭐 하루에 5개, 너무 많은가? 하루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시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2개 정도 풀고. 자, 그리고 나서 판다스 작업 유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필기시험 100점, 아니 필기래. 단답형 100점, 작업형 2를 다 맞춰. 이걸 장담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성공, 모델링, 성공만 하자고요. 성능이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요. 성능이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 성능, 뭐 20점이든 30점이든 100점 만점에 괜찮으니까 모델링을 성공하자 이거예요. 성능이 높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전처리가 중요해요. 데이터 중에서 잘못된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잘못된 값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타입이 다르거나. 그래서 탐색을 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 상태야? 전처리가 필요한 상태 아닌 상태야? 그리고 전처리한 다음에 이제 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탐색이나 전처리가 판다스거든요. 이걸 잘해야 모델링을 하는 거고, 모델링은 성능을 좋게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성능 좋게 안 하려면은요, 코드 외워가셔도 돼.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 읽어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하는 게 낫겠네요.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기출문제가 요게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변경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 합쳐서 결측치가 없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학습이 안 되는 거니까 오브젝트를 변경하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이제 모델링이에요. 점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모델들을 만들고 성능을 출력하는 거. 이 정도 코드거든요. 이 정도. 네. 판다스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부터 모델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앞에 전처리가 잘못되고 탐색이 잘못되면 모델링 못해요. 그리고 모델링은 이 코드를 외워가셔도 된다고 그랬고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힘들지만 이거 만드는 방법들을 다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다 만드는 거예요. 많을 뿐이지 이것만 다르지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연습하세요.
개발하고 분석이요. 어떤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른 영역이죠, 사실은. 분석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모델링을 분석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것 다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데이터를 탐색해서 그 특징을 찾고 그것을 모델링이 잘 되도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링하고 이런 작업이 우리들이 분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개발을 한다는 것도 대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근데 개발은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단어 같아요. 근데 워낙 이쪽에 있는 용어들이 사실은 사전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대로 안 쓰고 내 임의로 쓰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통신도 그렇고 이쪽 프로그래밍 쪽,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용어들이 눈에 걸면은 안경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용어 많아서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독립변수를 부르는 용어 되게 많았죠. 독립변수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컬럼이라고도 불러줬고 뭐 피처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의 행을 인스턴스, 뭐 레코드, 또 오브젝티브 또는 로 굉장히 많은 단어를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용어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분석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시간을 좀 잘 조절하셔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마련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필기보다는 저는 실기가 쉬웠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도 제가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서 그랬을 거는 같고 근데 시험 보신 분들이 나 필기보다는 실기가 조금 더 쉬웠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판다스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정말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어렵다. 판다스 들어가면은요. 이거 속에 이거 많이 아니 속에다가 이거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들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쓸 건데 파일도 읽지만 아니요? 3개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은 A라는 컬럼 가져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A만 들고 오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은 A를 가져오는데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이거 뭐냐? 이거 뭐지? 얘는 연산자인데 인덱스 연산자라고 그러고 얘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생겼는데 기능이 달라.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까 왜 연쇄하고 중첩 같은 거 했죠. 이거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괄호랑 중괄호랑 소괄호랑 이런 것들이 마구 겹쳐요.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돼요. 우리 언어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래서 처음에 학습할 때부터 많이 입력을 안 해보시면 눈으로만 보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엄청 헷갈려요. 처음에 배우실 때 이거는 함수 호출하는 겁니다. 함수 호출하는 겁니다. 아, 앞에 함수구나. 함수 뒤에 붙였구나. 만약에 어떤 펑션에다가 1, 2, 3 주면은 얘는 펑션 호출 연산자고 얘는 튜플이고 그런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써보면 그리고 쓰면서 자꾸 해석하세요. 쓰면서 말로 함수야 실행해줘. 뭘 실행하냐고? 얘를 가져가서 더해줘. 뭐 빼줘. 이런 식으로 말로 하시고 자꾸만 해석해 보시고 입력해 보시고 이거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눈으로 학습 못해요. 프로그램은. 그리고 어려우실 때 저한테 메일 주시고요. 저도 지금 5월 중순부터는 피크 시즌이라서 강의가 좀 많아요. 그래도 뭐 저녁 같은 데나 이럴 때 여러분들 메일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면 문의 주시면 되고 아까 제가 그 알려드린 공톡 카카오톡 방 그런데 참여를 좀 하셔가지고 물어보면서 학습을 하시면 조금 나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